안녕하세요. 나영TV의 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지난 시절 40대 초반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벌리고 번잡하게 살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사시나요? 저는 그때 40대 때 아마도 많은 사람과 돈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이번 생에는 제가 돈에 관심이 많아서 돈에 관련된 사건들이 대다수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몇 년 동안 그냥 오고 가면서 알게 되었던 사회에서 알게 된 동생. 그 동생이 한 달 반 가량 한 1,000만 원 정도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해서 제가 아니란 생각으로 설마 도망을 가도 한 달 반 안에야 도망을 가랴, 이거 정도야 갚겠지 하는 마음으로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서 그 친구는 그 지역에서 떠났습니다. 그러고 내가 주변 사람한테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세상에 빚이 억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 파산 신청을 한다는 법원에서의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을 꿔준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도망을 갔고 또 파산 신청을 하고 참 황당한 일이었지만 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속이 상했지만 그냥 덮었습니다. 그렇게 잊고 살고 있다가 한 10년이 지난 지금의 작년의 일인데요. 어떤 분의 지인의 소개로다가 법무사 사무장님을 알게 됐는데 그렇게 돈을 꿔가고 짧은 시간에도 안 갚는 돈은 받을 수는 없어도 사겠지는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공소시효가 끝나서 사기죄조차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아마 잘 알아봤다면 돈은 받지 못했어도 거기에 대한 벌은 받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죗값을 바로 치르게 했어야 그 친구가 다른 데 가서 또 사기를 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미흡하게 대처한 관계로 어딘가에서 또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실수를 한 것이 이제 지금은 조금 잘못 처리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정말 오랜 시절, 어린 시절부터 알던 분이고 그분이 이제 따로따로 살다가 어떻게 이사를 와서 보니까 이웃에 살고 있어서 이제 왕래를 하다가 그분의 자녀가 딸이 둘이 있었는데 아마 둘 다 공부를 잘해서 임용고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이 좀 비읍하고 등록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들어가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그거를 일처리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든다고 자기가 비싼 이자를 주고 쓰고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 오지랖이 또 발동을 해서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면 그럴까 해서 제가 이제 돈을 꿔주게 됐습니다. 차용증도 없이 꿔줬다가 나중에 차용증은 받았는데 일부 금액을 갚으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돈 관계를 갖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돈이 등록금 말고도 그 외에 뭐 방 얻는다 뭐 한다 해서 좀 여러 가지로 돈이 조금 더 많이 갔는데 뭐 정말 어릴 적부터 아는 사람이니까 뭐 큰 사건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편안하게 믿고 지나다가 이제 어쨌든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이 되면서
그분이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도 끊기고, 이제 그래서 저도 막막한 나머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 이제 차용증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분이 찢어버렸습니다. 제가 복사본도 없었고, 차용증도 없고 이러니까 받을 길도 없고 막막해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자녀가 이제 임용고시에 패스를 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찾아가는 건 그렇고, 그 딸에게 엄마가 딸의 등록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돈을 좀 꿔간 적이 있다. 그 딸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갚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거기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정도만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는 엄마에게서 등록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다. 자기는 공부를 잘해서 등록금은 등록금은 자기가 장학금을 받아서 됐고 나는 엄마한테 도움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엄마를 처벌을 하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지금 형편이 뭐 힘드니까 안 갚나 보다 그러고 이제 일단 접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받아야지는 하는 생각은 이제 있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남은 잔액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10년이 지난 이제 작년 5월 달에 서류를 넣게 됐는데, 그때 법무사 사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늦었다고, 10년 동안 내가 아무 재수치워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돈을 받지 않겠다는 거랑 똑같이 간주가 돼서 나라법에는 이제 받을 수 없다.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양심을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형편이 또 좋아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의 양심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그냥 서류를 넣었습니다. 서류를 넣었더니 상대방 변호사를 통해서 공소시효가 끝났고 뭐 전문 용어를 써서 이제 송달이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사무장님이 그걸 보더니 이제 취소를 해라. 잘못하면 상대방 변호사비도 내가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넣은 서류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류를 진행을 했고, 그 변호사를 만나면 첫 번째 변호사를, 근데 그분이 왔으면 직접 본인이 왔으면 할 얘기가 있었을 텐데, 인간적인 대화를 좀 했을 텐데 변호사가 왔기 때문에 좀 저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법원에를 이제 갈 일이 없다 보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당황스러워서 이제 그렇게 헤어지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이제 좀 얘기 좀 해야지 했더니 이제 서면으로만 이제 주고받는 상황이 왔고, 마지막 재판 날에는 그러고 나서 근데 세 번째인가 그렇게 갔을 때는 저 혼자 갔고 그분은 안 나왔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 재판날 갔는데 그때는 이제 변호사님이 나오시겠지 하면 내가 이제 변호사님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그때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그분이 연세가 드신 좀 변호사님이었는데 제가 그 첫 번째 대면을 하고 나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힘들게 공부를 하고 긴 세월 공부를 해서 이제 그쪽 변호사 길을 가셨을 텐데 그 연세가 되셨을 때 변호사라는 직업, 그 부모님은 그 아드님을 뒷바라지하면서 이런 허접한 일이나 하라고 변호사를 시킨 거는 아닌데 변호사라는 것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10년이 지난 돈은 안 갚는다 하게도 양심적으로는 갚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돈 관계를 이렇게 처리하는 걸 보면 면책, 파산 신청도 그렇고 면책해 주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10년이라는 지난 거를 정보를 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법을 아는 사람이 많이 손해를 좀 덜 보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근데 일반 민간인들은 이제 법을 자기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만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뭐 다른 때는 뭐 알아볼 일도 없고 뭐 일일이 그냥
일상생활도 사는 것도 벅찬데 뭐 이런 법은 어떤지 저런 법은 어떤지 알아볼 수도 없는 방법도 없고 제가 다른 뭐 법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뭐 복잡하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사건의 시점에서 이제 법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변호사라는 직업이 겨우 그런 걸 해고자 하는 거라면 굳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서 그런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나? 다른 일은 없나? 물론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입장이 있겠지만, 내가 변호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험담만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냥 이제 끝까지 재판을 그냥 받았습니다. 그 법무사 사무장님이 재판 판사님께 부탁을 하라고 했어요. 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내가 낸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소송 비용이라도 각자 부담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원래 부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가서 그런지 당황을 해서 그런지 그때 판사님께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그냥 일단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편물이 도착을 했는데 법무사 사무장님 말로는 아마 100만 원 정도의 변호사 선임료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변호사 선임료가 도착을 했는데 223만 1,500원이 이제 우편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을 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던 100만 원 정도는 내가 인생 공무로 지불을 할 수 있다 했는데 200은 좀 벅차더라고요. 무모한 짓을 하는데 내가 200을 드리는구나 해서 사무장님께 얘기를 해갖고 좀 줄이는 방법을 좀 해달라 해갖고 이제 사무장님이 반박 서류를 냈는데 지금 2달 정도가 지났는데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우편물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정도로 책정이 돼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께 이제 돈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어쨌든 뭐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돈 관계는 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이다. 이제 하는데 맞습니다. 돈을 꿔주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도 받을 필요도 없고 이런 법도 알 필요도 없고 조용히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조용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오지랖이 넓어서 또 어떤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이제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줄 때는 차용증은 분명히 쓰시고 서로 친한 사이라고 해도 분명히 쓰시고 이자를 받겠으면 얼마의 이자를 받는 것도 쓰시고 그리고 이제 상납하는 날짜도 정확하게 쓰시고 상납한 날짜가 이제 어겼을 때는 이제 바로 법적인 판결문 정도는 받아놨으면 좋겠고요. 판결문만 받아놔도 뭐 10년이 지나든 안 지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판결문을 받아놓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양심 따위에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돈 앞에서는 어떤 상황 앞에서는 양심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잘 쓰고 돌려주면 고맙다는 게 다고 끝이니까 그냥 냉정하게 돈을 그냥 주고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 받아놓으면은 일단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설령 주민번호가 없고 차용증이 이제 이미 꺼졌는데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에게 통장으로 입금 내역서를 뽑아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하는 이제 방법도 있고 법원에 직접 찾아가서 거기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 민원실에서 도움을 받아가고 직접 하셔도 되고요. 이제 그렇게 진행하면 된답니다. 저는 차용증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살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빨리 훌쩍 넘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그런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한 게 지금 좀 후회스럽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 10년이 넘은 거는 이제 그냥 서류 한번 넣어보시고 또 양심적인 사람들은 또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같이 저기 한 사람들은 없으니까
또 양심에 맡겨서 서류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안 꺼주신 분들이 미래에 꺼줄 일이 생겼을 때는 비밀리에는 꺼주지 말고 그 온 가족이, 그러니까 이거는 나만 알아야 돼, 남편도 몰라야 돼, 자식도 몰라야 돼, 이런 돈들은 꺼주지 마세요. 십중팔구 못 받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공동체, 이제 가족이라는 것도 작은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일원이 그 쓰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할 때만 그 일이 생겼을 때 갚을 의지가 있고 사건도 안 생기지, 이게 비밀스럽게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꾸짖는 일들은 거진 99%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돈이니까 참고하셔서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부자도 아닌 사람이 오지랖 넓은 생활을 하다 한평생 살다 보니까 지금 50대 후반이 됐는데 인생을 뭐하고 살았나 싶고, 그 옛말이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성격이 시궁창이다 사람이 알려줘도 진짜 시궁창이야? 얼마큼 깊은데? 그리고 제가 발을 디뎌보는 사람이고, 지혜롭지가 못하죠. 현명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를 주면 쳐다보고도 시궁창이구나, 위험하구나, 그리고 발을 안 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확인해 보겠다고 전벙전벙 확인을 하다 보면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인생은 각자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행복한 가정 꾸리시고 좀 불행이 좀 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 경험담을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